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목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러닝을 할 때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 이런 발목의 중요성을 잘 알고 발목 운동을 했을 때 그렇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운동 퍼포먼스도 잘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발목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발목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알고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영상 뒷부분에는 운동에 대해서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일단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발목의 가동성입니다. 가동성. 자, 가동성이라고 하는 건 유연성이랑 조금 다르다 그랬죠? 유연성은 그냥 수동적으로 근육이 늘어나는 거. 가동성은 내가 그 근육이 늘어나는 범위에서 얼만큼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얼마만큼 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동성이 굉장히 핵심적이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여자분이 스쿼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은 자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단은 예전에 스쿼트에 대한 상식이 많이 부족하고 운동 정보가 부족했을 때는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무릎이 발목선상 앞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은 허리가 아프시거나 아니면은 중심을 제대로 잘 못 잡으실 거예요. 이런 자세보다는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이 사진이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엉덩이를 뒤로 뺐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발목에서 한번 봐보시면은, 발목에서 여기 봐보시면 정강이 뼈와 이 발의 위치가 거의 90도예요. 90도 각도가. 그래서 발목이 접혀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발의 각도가 이렇게 굽혀져 있죠. 그래서 발목이 접혀서 발목이 내 몸의 중심 자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첫 번째 자세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서부터 힘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중심을 잘 잡고 또는 무릎이나 고관절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자세인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게 바로 발목 가동성이에요. 발목 가동성. 그래서 발목이 얼마만큼 잘 접히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자, 어떤 게 올바른 자세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배드, 나쁜 자세, 첫 번째는 좋은 자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발과 무릎이 정렬이 딱 맞아떨어져요. 이 정렬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무릎과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이 같은 선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런 발목과 무릎의 정렬이 잘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 무릎 선상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은 발에 떨어지지 않고선 발 안쪽에 이렇게 이런 선이 형성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릎에 일단 부담이 많아져요. 무릎에 부담이 많아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트레이너 분들도 그렇고 고관절의 중둔근, 바깥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는 중둔근에 이상이 있어서 근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그 관절의 문제가 뭐냐면 발목 관절이 지금 이미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발목 관절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무너지게 됐을 때 바로 위에 있는 이 무릎 관절과 고관절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목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점에서 여러분들이 발목 가동성이 없다면은 이렇게 발이 안으로 엎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평발처럼요. 그래서 평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목 가동성, 발이 잘 뒤로 젖혀질 수 있는지 그런 유연성이 많이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좋아요. 발목 운동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면은 결국 그 움직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발목의 그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발가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까치발을 딱 들 때, 달리기를 할 때도 까치발을 딱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자세를 할 때 나오는 자세이고요. 자, 요 자세를 저측 굴곡이라고 그래요. 저측 굴곡. 자, 왜 저측 굴곡이라고 그러냐면 저측, 발바닥 아래쪽을 이제 바닥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닥 저자를 써서 저측, 바닥 쪽으로 발목이 굽혀진다 그래서 저측 굴곡이라고 하는 그런 발목의 움직임이고요. 자, 이 자세는 이제 배측 굴곡이라고 그래요. 배측 굴곡. 자, 배는 어떤 것을 이제 배라고 그러냐면은 등 배자. 자, 등을 배라고 해요. 등 배자를 써서. 그래서 광배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도 마찬가지로 발등 쪽, 그게 이제 등 배자를 써서 발등,
자, 이 등 쪽으로 발이 굽혀진다고 해서 배측 굴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발목의 움직임, 이렇게 저측 굴곡, 배측 굴곡, 저측 굴곡, 배측 굴곡 이렇게 하는 게 발목의 핵심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다. 제가 아까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는 상태에서의 발의 움직임은 이렇게 발이 안으로 무너지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발목을 접질렀을 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자세인 거죠. 근데 이런 자세들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동작들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바로 발목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움직임에서 기본적으로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의 움직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디테일하게 사실을 다룰 내용은 이 배측 굴곡이에요. 배측 굴곡. 이 동작이 결국 스쿼트를 할 때 발목의 유연성을 만들어줄 때 만들어져야 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목을 이렇게 젖혔을 때 이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젖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도에서 20도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10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운동이나 아니면 스쿼트와 같이 굉장히 발목 가동성을 많이 썼을 때는 20도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발목을 한번 이렇게 젖혀보시고 발목을 젖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손목처럼 90도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 뒤로 젖혀줘야 된다. 보시면 돼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발목 유연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발목 유연성은 왜 여러분들께서 잘 나오지 않을까요? 선천적인 것일까요? 물론 관절이 곧고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는 선천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용하지 않으면 잊는다. 요 영어 표현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발목의 가동성을 활용해서 움직임을 많이 발휘하고 이런 일상생활이 없다면은 발목이 계속 쓰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딥하게 스쿼트를 하고 있죠. 이 유연성을 만들 때도 일단 첫 번째로 발목이 잘 접혀야 돼요. 발목이. 근데 이런 분들께서는 계속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숙여가지고 또는 깊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서 발목이 쓸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는 요 자세 보시면은 발목이 지금 어떤 자세일까요? 발목이 전혀 쓰이지 않겠죠. 발목이 젖혀지지도 않고 뭐 굽혀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세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의 가동성을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발목의 유연성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발목 가동성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써야겠죠. 더 많이 쓰면은 다시 그 능력들이 살아납니다. 기능을 다시 발달시키고 리부트하는 그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동작들, 어렸을 때 이런 동작들 다 했단 말이에요. 쪼그려 앉기라든지 그런 동작들을 다시 많이 하면서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리부트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요 이렇게 지금 관절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와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들이 잘 나온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발 앞쪽에 발등에 있는 정강이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든지 발을 움직여주는 그 근육들이 바로 발목을 잘 젖혀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굽혀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근육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발목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종아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정강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근육들을 훈련시키는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발목에 붙어 있는 근육들 보면은 이제 종아리 쪽에서 붙어 있는 이 종아리 근육들 종아리 근육이 하는 역할은 지금 여기 보시면 까치발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바닥 쪽으로 발을 이렇게 굽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정강이 쪽에 있는 근육은요, 그 근육의 수축을 하게 되면은 발등을 정강이 쪽으로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렇게 발등이 정강이 쪽으로 젖혀주는 요 유연성, 뒤로 젖혀주는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지금의 이런 근육들을 훈련시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발목을 더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들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을 위쪽으로 이렇게 드는 거는 배측 굴곡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발을 아래쪽으로 까치발을 드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요, 저측 굴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핵심적인데, 오늘은 이 움직임보다는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왜냐면 스쿼트를 하거나 쪼그려 앉을 때, 그리고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보행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런 이제 발목 가동성 테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움직임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운동을 가르치기 전에 해야 되는 그런 평가 요소 중에 이제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테스트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발을 이렇게 좀 나란히 이렇게 놔두고 무릎을 굽혀서 무릎이 어느 쪽까지 나와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보면은 지금 무릎을 굽혔는데 무릎이 거의 이 복숭아뼈 앞발에 있는 복숭아뼈에 못 미쳐 있죠. 그래서 레드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릎을 굽혔는데 딱 복숭아뼈 라인까지 서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도 이제 옐로우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 자세 보면은 이제 그린이어가지고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건데 무릎을 굽혔을 때 무릎을 굽힐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발 뒤꿈치가 딱 떨어지지 않게 발바닥이 지면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무릎을 굽혔을 때 이 복숭아뼈 앞발의 복숭아뼈를 넘어섰다 하면은 요게 바로 발목 유연성이 양호하구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옐로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과연 풀 스쿼트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스쿼트를 만약 계속 시키게 되면은 그분들은 발목 유연성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에 부담도 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세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무게도 많이 못 올리게 되고서 운동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발목 유연성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은 발목 유연성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행을 할 때, 걸을 때 발목이 배측 굴곡과 족저 굴곡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아까 우리가 발을 이렇게 젖혔다가 또 까치발처럼 내리는 그런 동작이 보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결국은 뭐냐면 발목이 잘 젖혀지고 또 바닥을 밀어내는 그 힘 자체가 좋아야지만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발이 완전히 젖혀져 있죠. 까치발처럼.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발을 밀어 올릴 때는 다시 발등 쪽으로 젖혀졌다가 바닥을 세게 밀어 올리는 이제 그런 동작이 나와야지만 세게 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발목 유연성이 이렇게 젖혀졌다가 다시 바닥을 밀어내는 그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달리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달리기를 위한 그 운동을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냐면 여기 앞에서 한번 봐보실게요. 자, 다운독 자세예요. 다운독 자세. 자, 첫 번째는 다운독 자세인데 이렇게 다운독 자세를 만들어내면은 발 뒤꿈치에서부터 이 점강에 있는 근육들이 쫙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한쪽씩 굽혀주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발목 유연성을 제한시키는 종아리 근육의 타이트함을 좀 많이 풀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목의 유연성이 좀 양호하시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세로 앉아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딱 붙여보세요. 무릎을 서로 붙이게 되면은 발 뒤꿈치가 이제 떨어지려고 막 할 거예요. 그럴 때 발 뒤꿈치를 눌러주시고 발목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접힌다는 느낌으로 계속 앉아 계시면은 이게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거거든요. 발 정강이 아킬레스건 쪽이.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해준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이 자세를 해보셨을 때 뒤로 넘어지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뒤꿈치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발목 유연성이 아직 유의 훈련을 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있는 이런 운동들을 먼저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 자세는 이제 런지 자세처럼 앉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로 앉아서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뒤꿈치가 막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때 뒤꿈치를 바닥에서 누르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발이 이제 이렇게 접히게 되면서 여러분들 발목 유연성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지그시 앞쪽으로 보낸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거나 또는 무릎을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했다가 뒤로 갔다가 자,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운동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는 지하철 기다리면서 많이 할 수 있는 운동인데 벽에다가 발을 이렇게 젖혀놓고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엄청나게 당기죠. 그래서 이런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동작도 보면은 이 동작에서 조금 더 강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쪼그려 앉게 된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보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목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앞으로 빠질 때 뒤꿈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그런 발목 유연성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이 좀 잘 늘어나 주시면서 앞쪽에서 근육들이 굉장히 당기거든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발목을 젖혀주는 그 근육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계속 하시면은 발목 유연성이
분명히 좋아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목의 유연성이 좀 좋아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발목 가동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유연성 길러놓고 스쿼트를 풀 스쿼트를 했어요. 내가 발목이 굽혀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앉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체중을 발목이 잘 컨트롤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컨트롤을 요하고 근력을 요하는 거라서 그게 바로 가동성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목에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고선 어떤 운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학습이 많이 되면서 가동성적인 측면, 부상을 예방하는 그런 능력들이 길러지고 운동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그런 능력들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목 유연성 운동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발목 유연성이 나오지 않으면 스쿼트를 아무리 많이 해도 스쿼트가 늘지 않는다. 오히려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발목 유연성부터 먼저 기르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 요게 이제 오늘의 영상에서 핵심이고요. 요 내용들은 우리 그 일요일 클래스에서 했던 이론적인 내용인데 일요일 클래스를 들었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서 복습을 하실 수 있고 또 새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 발목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발목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들이 어떤 것이 있지? 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한 단계씩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시키면서 여러분들 몸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론적인 내용들을 풀어드리면서 또 좋은 운동들에 대해서 실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